네, 안녕하세요. 1000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스런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오늘은 경기권 수도권에서 농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텃밭을 이렇게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심지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깝지만 완전 그 시골, 아주 첩첩산골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전 밭에 나와 있는데요. 여주시입니다. 여주시 내신면 신내면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 내신면 가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38번 국도라고 그러면 아마 경기권에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전통 있는 38번 국도가 저 앞에 있습니다. 38번 국도, 좀 전에 차 지나갔던 저 앞쪽에 지금 승용차 지나가고 있는 저 도로가 옛날에 그 유명하던 38번 국도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구도로가 됐고, 옛날에는 정말 저리로 안 지나다니는 길이 없을 정도로 주도로였죠. 근데 지금은 저 위쪽 도로, 새로 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쪽 뒤로 외곽도로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 외곽도로에서 바로 들어와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2, 3분 정도면 이 토지에 올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예 이곳인데요. 이렇게 들꽃이 하얗게 피어 있고, 역시 감자꽃도 하얗게 피어 있는 이곳입니다. 이제 감자도 거의 익어갈 정도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 감자도 익어가네요. 이 밭인데요. 전체가 1000평 약간 넘습니다. 두 필지지만 합쳐서 전체적으로 1000평 정도로 보시고 100평, 200평, 300평 원하시는 대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혼자서 그 2000평을 다 사면 좋겠으나 언감생심 언제 내가 농사를 지어봤다고 1000평짜리를 샀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겁도 나고 또 엄두도 안 나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귀농귀촌 동호회를 통해서 회원들 4명, 5명 모아서 난 100평, 난 200평, 난 3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분할을 한 다음에 내 땅에다가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그렇게 해서 도시농부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적응이 좀 되고 여기서 뭐 서울까지 경기권까지는 출퇴근 뭐 여기는 뭐 바로 문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서울까지는 출퇴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나마 뭐 강동권이나 저 동부권 서울 동부권이나 뭐 강동권 이런 쪽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경기권에서 사실상 이런 입지 조건이 좋고 진입로에서 바로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진입 조건, 그리고 이렇게 앞이 이렇게 트여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트여져 있고 이렇게 도로를 잘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땅이 거의 드물어요. 이런 땅은 뭐 보나마나 40만 원 이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많이 좀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귀농귀촌 동호회 회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싸게 이렇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는 무슨 카페 무슨 동호회 이거 소속도 안 돼 있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귀농 귀촌 동호회 촌스러운 방송의 회원들은 전 국민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시면 제가 더보기에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다가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쪽에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셔서 저한테 보내면서 카톡을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동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큰 이런 농기계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야,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농사를 지어요. 농지법 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태우고 좀 이 귀농귀촌이나 뭐 텃밭 이 농막을 안 하실 분들까지도 참 안타깝다. 너무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권 그리고 정부 그 권력들이 너무 아쉽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이 정부 들어서 개정안이 그동안에 너무 빡세게 이제 쪼았죠. 너무 쪼우고 뭐 불법할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범법자로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농사 지을 사람만 선별해서 와라 뭐 이런 형태로 아주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장벽이 너무 높아요. 심리적으로 뭐 잠깐 귀농귀촌 체험 좀 해보고서 귀농귀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까 그건 안 된다. 그냥 농사 지을 사람만 와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시민들이 언제 농사를 해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지 사는 것도 무섭다.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고 시골 또 땅들은 또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거는 서울 쪽에는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요. 떨어진 적도 없고 뭐 뉴스에는 뭐 떨어진다고 하지만 땅값은 안 떨어져요. 약간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오르더니 지금 자꾸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골 땅값은 한번 떨어지면은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정말 빈대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 집 다 태웁니다. 그 투기 뭐 이거 몇 명 잡으려고 그러다가 정말 전 국민이 지방으로 가거나 작은 소도시 지방군 단위로 한번 이렇게 이주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그 뜻을 다 거둬들이는 이거 참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꿈을 접게 만드는 참 이런 농지법 개정 악법을 이번에 그나마 중단시켜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회원들께서 국무조정실하고 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이렇게 항의 서한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신문고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투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덕분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농지법을 그동안 그 국민의 모가지를 조우던 거를 그나마 이제 목 좋은 거를 조금 놔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농지법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전 국민이 이번에 잘 몰랐어요, 그동안에. 이 농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농막에 대해서 오해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제 투기할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100평, 200평, 300평씩 쪼개 갖고 그걸 가지고 투기하려고 내려가서 그렇게 투기도 하고 호화주택처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전원주택 같이 이렇게 짓고 그렇게 하면서 시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고성방가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화재 위험성도 있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도 하지도 않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오물도 마음대로 버리고 이렇게 아주 나쁜 농막으로 취급했던 이런 거를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도 알았지만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정치꾼들이 알았다는 거. 이게 큰 소득입니다. 정치하시는 분 이번에 그 번쩍 정신이 들었던 거는 아니 이게 뭔데 농막이 뭔데 이렇게 난리 피냐. 투고가 정신없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은 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그리고 촌스러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전 국민이 우리 회원이에요. 예. 그리고 1,000만 원대 전원주택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랑 한 7년 8년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역전의 용사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1,000만 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들께서 많이 투고를 해주셨고 신문고에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그 끝장 토론까지 할 정도로 그냥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전화도 많이 주셨고 그 덕분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정치꾼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특히 농지법. 이 농지법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았던 부분하고 농막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시민 중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1,000만 원, 또 1,500만 원, 한 2,000만 원 모아갖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한 50평, 100평을 시골에 땅을 한번 해고 나도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면서 농촌 체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주말에 금, 토, 일, 요즘에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내 밭에 50평이든 100평이든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 사업 아이디어도 하고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좋은 그 이 영감들을 많이 그 머릿속에서 기억했다가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 근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엄청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깨닫고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 농지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꿔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생각에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농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농지가 이게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쪼개갖고 뭐 체험 영농할 정도의 우리가 밭이 있을까 이런 염려 그건 기우입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거리예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래도 도심지고 경기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있지만 강원도, 충청도 약간 도심에서 멀어진 쪽은 다 묵습니다. 그 국가에서 그 기간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뭐 논밭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그 지키는 농림지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 그 절대농지를 지키자 목숨 걸고 지키자 하는 게 농지법 개정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게 농지법이고 그걸 갖다가 농지는 아무나 사지 마세요 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이제 목을 조우는 이런 규제법 이게 농지법 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정이 이제 스톱되고 재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개정이 되느냐 300평까지는 관여하지 말고 그냥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풀어주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왜? 농지가 부족하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농지는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켜서 농지가 남아돌아요. 왜? 제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절대농지, 그 농림지를 농사꾼만 가져라 하는 그런 거가 이제 농지법 개정이었는데, 그 개정 이후에 밭이 묵어가는 거 보셨죠? 10,000평에서 400평만 경작이 되고 나머지 9,600평은 그냥 묵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농지법 개정은 잘못됐고 악법이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그 활용하는 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했고 투기했던 거를 살짝 감추고 그거를 꼬리 자르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한 다음에 청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죠. 이 국토가 30% 국토가 땅이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논밭이었는데 이 땅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앞으로 묻게 생기고 지방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걸 정치권에 그대로 두고 농지법을 그냥 둘 수 있다는 거는 이제는 농사꾼들과 정치꾼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전혀 관심도 없는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농촌의 미래, 도시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가 안 되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기초는 농지고 농토고 농사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농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 농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농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지법이 개정이 됐느냐, 이걸 악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왜 악법인지 좀 더 한번 보시고 여러 군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누구나 앞으로라도 이거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거 뭐 균형 기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도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농촌이 살아야 되고, 솔직히 제가 돈 몇 푼 버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벌어두고만 안 벌어두고만, 그다음에 이걸 해서 뭐 그렇게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 정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써줍니까? 지금 백수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이에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농촌에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농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농지를 앞으로 할 것인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고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떻게 균형 발전하고 잘 살 수 있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보면서 제가 그 농사 하시는 분들이 농약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여러 분 봤어요. 그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뉴스에는 한 톨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얼마큼 서럽고 더럽고 저 나라에 잘못 태어난지 어쩐지는 몰라도 책임감만 무겁고, 농지 가졌다니 이걸로 해서 무슨 기간 산업입니까 이게? 아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고 이게 기간 산업이니까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너는 당신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광화문에 가서 뛰도르고 진짜 야간까지도 데모하고 난리 났겠죠.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은 순박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묻고 하지 마시고, 근로자 한두 명 돌아가시면 솔직하게 좀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분은 그거는 참 명복을 빌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민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한 명이라도 TV에 나오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돌아가셔요. 지금 자살하시고 농약 마시고.
왜 돌아가실까요? 이렇게 밭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000평, 2000평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뭐랍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기간산업이고 방위산업이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걸 갖다가 도시민들한테 팔 수 없다. 농지법 개정을 하자. 이게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우겨쌈을 하고,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는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절반은 뚝뚝 떨어지는데 대신 농사 지어줄 거예요? 기간산업이면은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라고 쥐꼬리만큼만 농지보전금을 줘놓고 그걸 가지고 농지보전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만 이 농림지를 갖고 있고 너희들은 농사만 지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데도 청문회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도농간에 이건 아니죠. 제가 보니까 너무 기울어도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예, 1000평이고요. 관리지역이고, 예,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어떤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다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저렇게 38번 국도, 아까 말씀 38번이었던가? 제가 이쪽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36번인가? 하여튼 30몇 번 도로라고 뭐 100년 이상 이 길로 계속 다녔던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6번이지 38번이지 하여튼 그 국도라고 그럽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고 아주 그 중요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거기서 새로 난 길에서도 3분, 그리고 옛날에 구도로에서 1.5분, 예, 1분 30초. 예, 이 정도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앞이 이렇게 남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예, 주변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잘 도로가 잘 접해져 있고, 야, 이게 참 약간의 경사가 졌으면서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 물빠짐도 좋고 농사 잘 되겠습니다. 이 밭을 보니까 농사 기가 막히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밭 자체가 배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예. 밭 자체는 좋다. 예, 1000평. 원하시는 대로 100평이든 200평이든 300평이든 이렇게 저한테 아래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또 연락을 드려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테고요. 좀 더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 못 드렸던 건 그렇게 할 테고, 예, 그리고 여기에 100평으로 예상을 한다면 100평 기준일 때 땅 100평하고 그 땅 100평 위에 농막을 기본형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농막 안쪽에 전기, 수도, 정화조 넣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5,500만 원에 이렇게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그냥 작업비이기 때문에 5,500만 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권 수도권에서 100평 정도면은 내가 직접 한다 생각을 하면은 아마 100평이면 이제 40만 원씩 잡는다면 4천만 원 하고, 그리고 농막 한 1,500 잡고는 5,500 하고, 전기수도 정화조 한 돈 1,000만 원 이상 잡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정이 또 있어요. 농취증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전기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기도 신청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전기도 또 가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자꾸 이제 이렇게 푸시도 좀 하고 한전에다가 자꾸 문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빨라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여기다 관정도 또 파고 이러다 보면요, 혼자서 하게 되면 사실상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덤탱이 씌우거나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검사를 해보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비싸다 하면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죠. 내가 직접 하면 되니까. 뭐 회사 뭐 한두 번 빠지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이 1000평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눠야 되고 그 5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나고 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니까 믿고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직접 또 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와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신 다음에 저랑 이걸 추진을 해서 여기다 텃밭 만들고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서 전기수도 정화조 한 다음에 농막을 여기다 한 다음에 농사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감히 언감생심 5,500만 원에 100평짜리 위에다가 어떻게 내가 텃밭을 만들겠습니까? 농막을 거기다가 놓겠습니까? 예, 여기 가능합니다. 촌스런 방송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